안녕하십니까. 파이터청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릴 때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5단계 강화되면서 이제는 식사도 9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 일자리 문제, 또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문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이 그래프는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앙에 있는 점선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본격되기 전에 2020년 1월 달에는 2019년 1월 달 대비해서 무려 56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가 2018년도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화한 이후에 고용 참사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취업자 수를 계속 증가해 왔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2020년 4월 달에는 그 변화량이 무려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주는 감소폭이 조금씩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주요 업종별로 한번 그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기 녹색이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숙박 및 음식점업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도매 및 소매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 교육 서비스업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제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가장 많이 이제 취업자 수가 급락한 곳이 바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되겠습니다. 그 낙폭이 엄청 컸죠.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는 무려 22만 5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그 낙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또 도매 및 소매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근데 여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제조업을 보시면 제조업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 증가폭이 이제 마이너스였죠.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면서 이 제조업이 상당히 고용이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안 좋은 상태에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그다지 그렇게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9년 초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조업에서 이제 이렇게 고용이 많이 안 무너졌다는 얘기는 제조업 산업 자체가 잘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많은 나라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도 이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그 피해가 좀 적은 거죠. 그것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2020년 6월 달에는 2019년 6월 달 대비해서 무려 16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이렇게 증가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을 투입하는 거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편 이후에 고용 참사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금을 투입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코로나 사태에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사자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가 발달되겠죠. AI는 이제 사람을 일을 대처하게 되는데 주로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제 대체하기 쉽겠고, 그러나 반복적이지 않은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하기 어렵겠죠. 즉 비반복적인 종사자는 이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반복적인 종사자와 반복적인 종사자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반복적인 종사자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이제 관리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빨간색은 전문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연두색은 이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딱 보시면은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서비스 종사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집단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종사자는 주로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해당되겠죠. 예,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일자리를 이제 많이 뺏겼죠.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전문가 집단이지 않겠습니까? 이 전문가 집단은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즉 비반복적이면서 이제 육체적이 아니고 정신적인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많이, 이쪽 분야를 정부에서 많이 육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여기가 이제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복적 종사자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반복적 종사자는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그 다음에 농립업 숙련 종사자, 그 다음에 기능원, 그 다음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사항은 이 다른 종사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코로나 전에 비해서 이제 종사자가 많이 줄었는데 유일하게 증가한 데가 있습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딱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2020년 4월 이후에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달에는 무려 2019년 8월 달 대비해서 29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이것은 바로 정부에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이 세금을 투입해서 특히 이제 고령층이 되겠죠. 고령층에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이제 끌어올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른 종사자들은 이제 많이 줄게 되는데 유독 이 단순 노무 종사자만 이제 세금을 투입해서 크게 늘게 됩니다. 이 단순 노무 종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가 아주 쉽게 대처하기 쉬운 바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내년에 종식된다고 볼 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취약한 그런 일자리를 정부에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다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정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욱더 AI가 점점 더 그 역할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이 AI가 더 대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단순 노무 종사자인데, 이거 참 취약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영업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 입으신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죠. 이렇게 정부에서 소비를 많이 통제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그래프도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자영업자 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은 코로나 전에 비해서 후에 확연히 많이 그 자영업자 수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2월 달에는 2019년 2월 달 대비해서 약 4천 명이 늘었는데, 코로나가 본격화된 이후에 2020년 6월 달에는 2019년
6월달 대비해서 무려 15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감소폭이 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영업자를 좀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혼자 하는 자영업자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이제 혼자 하는 자영업자고, 파란색이 이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전을 한번 보시면은, 혼자 하는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 추세를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가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크게 올리고 2019년도에 또 최저임금을 10.9% 올리면서,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면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종업원을 잘라버리고 혼자 하는 자영업자로 전략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에 이 혼자 하는 자영업자도 바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 증가폭이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전에 혼자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2020년 1월 달에는 2019년 1월 달 대비해서 15만 3천 명이 증가했는데 2020년 6월 달에 보면은 그 증가폭이 18,000명으로 확 줄었죠. 그리고 이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면은 2020년 5월 달까지도 보면 그 감소폭이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감소폭이 좀 이제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을 느꼈던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자르고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혼자 하는 자영업자 자체가 아예 폐업을 많이 하는 거죠. 폐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 증가폭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자영업자는 비임금 근로자고, 다음은 이제 임금을 받는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 나눠집니다. 상용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임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 일용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상용 근로자, 빨간색이 임시 근로자, 연두색이 일용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임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2020년 4월 달에 보면 2019년 4월 달 대비해서 무려 58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나 뭐 일용 근로자는 이제 크게 큰 변화가 없고, 상용 근로자는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령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시면 60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와서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모두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그 0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취업자가 하락하고 있다. 60세 이하 연령에서는.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60세 이상에서는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그 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0세 이상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직후에는 그 증가폭이 좀 둔화됐죠.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는 2019년 2월 달 대비해서 57만 명이 증가했는데 4월 달에 보면은 2019년 4월 달 대비해서 27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폭이 좀 쭉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2020년 8월 달에 2019년 8월 달 대비해서 38만 4천 명으로 다시 그 증가폭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한테 많이 지원이 가야 되는데,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분들한테 보다 많이 지원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파퓰리즘적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4차 추경안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차 추경안은 원래 7.5조였는데 상향돼서 7.8조 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이 이제 3.8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고용 안정으로 해서 이제 1.4조 원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이 0.4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근데 통신비 지원이 이제 0.93조 원을 포함해서 긴급 돌봄 지원으로 2.1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로 이제 0.1조 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이 0.4조 원밖에 되지 않는데, 전 국민한테 13세 이상 전 국민한테 이제 선심성으로 주는 이 통신비 지원이 무려 0.93조 원입니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이분들한테 주면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완샷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 통신비에 필요한 통신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가져 0.93조를 더 주면 훨씬 더 오래된 기간에 지속적으로 이 저소득층한테 더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보시면 이 편성안을 보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생각해도 저 통신비 지원 저거는 그렇게 뭐 부자들도 저 통신비를 뭐 2만원 깎아준다는데 그분들한테 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이 추미애 사건에서 지지율 내려가니까 지지율 한번 막아보겠다, 뭐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데, 참 이 돈이 이게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이게 다 걷어들여야 될 건데 얼마나 피 같은 돈입니까? 이 돈을 갖다 이렇게 막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자영업자, 임시 근로자가 많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투입했던 곳, 즉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단순 노무 종사자 60세 이상에서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을 공통적으로 한번 딱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주로 60세 이상 이제 고령층이 이제 많이 증가됐고, 이 고령층이 이제 단순 노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취약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AI가 발달되는데, AI가 바로 이 단순 노무 일자리는 쉽게 대처하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막 코로나 사태니까 막 긴급하게 늘렸는데, 물론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전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AI한테 이제 많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오더라도 국가는 먼 미래를 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이 주먹구구시로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전 국민한테 통신비를 2만원 지급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이 선심성, 이 세금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로 볼 때는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생계에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에 이게 집중돼야 되는데, 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특히 지지율을 좀 올려보려고, 지지율 추미애 사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좀 막아보려고, 이런 거는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